순천시와 부산광역시가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은 부산시의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도울 계획입니다. 악취와 시설 노후화로 고흥 버스터미널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3년 전 버스터미널에 신축 논의가 있었지만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축소됐던 목포 가을 축제가 올해부터는 풍성해집니다. 2달 동안 이어지는 목포 지역 가을 행사를 소개합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오키나와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비상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오키나와 해상에서 빠른 속도로 북상하면서 전남도가 비상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는 1일 태풍 대비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수로를 정비하고 수산물 양식장 등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안가와 저지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보시설과 배수시설 등의 가동 상태를 점검합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빠른 속도로 북상하면서 오는 4일쯤 전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쏘임 사고가 크게 늘고 있어 성묘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 조사 결과 올해 벌쏘임 이송 건수는 696건으로 지난해보다 57% 증가했습니다. 벌에 쏘이면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곤란해지며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산행할 때는 향수나 화장품은 피하고 밝은색 계열 옷을 착용하도록 하며 벌에 쏘였을 때는 신속하게 벌침을 제거해야 합니다. 순천시가 2030 세계 박람회 유치에 나선 부산광역시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부산시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순천시는 2030 박람회 부산 유치를 돕기로 약속했는데요. 영호남 화합을 기반으로 생태 경제 분야 협력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펼쳐지는 국가정원을 찾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가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 나선 만큼 국제규모 박람회 준비 진행 상황과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순천을 찾았습니다. 두 지자체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국내외 홍보와 행사 개최를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낙동강 하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하시고 또 조금 있으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다는 나라와 경쟁을 해서 박람회를 유치를 하셔야 되는데 작은 경험이 혹여라도 참고가 되신다면 기꺼이 오시고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부산과 순천 또 영남과 호남이 남북권 경제 글로벌 경제권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아울러서 내년 순천국제 박람회가 대박이 나고 저희 2030 세계 박람회가 유치가 되는 기쁜 소식을 함께 공유했으면 합니다. 부산 삼락생태공원의 3호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는 부산시. 이번 협약을 토대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에 부산 참여정원을 조성하고 순천시의 정책적인 협조를 받기로 했습니다. 부산정원은 박람회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부산의 정원 문화와 국가정원 지정 필요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두 지자체는 생태관광과 정원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데 정책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7개월밖에 남지 않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그리고 오늘 11월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둔 부산시. 굵직한 국제박람회 개최 준비가 본격화된 가운데 영호남의 끈끈한 협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최근 목포 평화광장 일대에서 전어 수만 마리가 폐사한 것과 관련해 목포 환경단체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목포 환경운동연합은 1일 성명을 내고 한 가지 어종이 대규모로 폐사한 것은 지역에서 처음 있는 사례인 만큼 영산강의 담수를 방류한 탓인지 수온이 높아 용존 산수가 부족한 것인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에서는 지난달 28일 평화광장 앞바다와 삼양천 입구에서 전어 수만 마리가 폐사했고 6만 톤이 수거됐습니다. 영암 현대 3호 중공업 앞 해상에서 갈치 낚시가 한창입니다. 영암군은 현대 3호 중공업 앞바다 일대에서 조업이 금지됐지만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가를 받아 갈치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갈치 낚시는 오는 1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지난 뉴스에서 고흥버스 터미널의 심각한 노후와 악취 문제를 보도해드렸는데요. 3년 전 터미널 신축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지를 넓혀 새로 짓고 터미널 옆에 공원까지 만들 구상이었는데 취재 결과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40여 년 된 고흥 버스터미널을 새롭게 바꿔달라는 목소리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낡은 시설에 냄새나는 화장실,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까지 이용객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우리 고흥에 오신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좋은데 고흥터미널하고 화장실하고 굉장히 안 좋다고 다들 인식이 나쁘게 인식을 하고 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고흥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버스 이용하고 오셨으면은 첫 인상으로 남을 수 있는 곳인데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잇따른 민원의 고흥군은 3년 전 민간협의회를 구성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4,500만 원을 들여 1년여 동안 용역도 진행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2019년 연구 용역을 진행해 이 터미널을 신축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취재 결과 현재 해당 추진안은 백지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3가지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현재 터미널 부지에 새로 건물을 짓거나 산림조합 건물을 매입해 확장 신축하는 방안, 그리고 새로운 부지로 이전해 신축하는 방안이 나왔고 그 가운데 2번째 안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터미널 사업자가 막대한 사업비 부담에 난색을 표했고 합의 도출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 사업비를 빼보니까 약 40억 정도 들었어요. 그 터미널 사업자 측에서 20억 부담은 너무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저희가 그러면 30억을 부담할 테니 10억만 좀 부담을 해주라 그랬는데 그것도 좀 힘들겠다 싶어서 지금 사업이 좀 잠정적으로 좀 중단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터미널이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 등에도 한계가 있고 군이 영업권을 넘겨받는다면 막대한 추가 보상비가 예상됩니다. 고흥군은 신축이냐 이전이냐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을 거쳐 공사를 진행하려면 적어도 2, 3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흥군은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화장실을 새로 짓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여기 터미널 부지 내로 새로 신축을 하고 싶거든요. 부지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만 해결된다라면은 고흥 버스터미널은 고흥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자 군민들의 불편이 오랫동안 이어진 만큼 하루빨리 합의점을 도출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남도가 가을 이색레저 체험관광지 3곳을 추천했습니다. 곡성 기차마을 패러글라이딩은 550m 상공에서 섬진강과 지리산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체험이 가능합니다. 영암 국제카트 경기장에서는 시속 20km의 레저 카트와 시속 60km의 스포츠 카트를 주행해 볼 수 있습니다. 나주 죽산보 경비행장에서는 10분에서 40분을 탑승할 수 있는 코스를 운영하며 영산 8경 가운데 5경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와 중국 연운항시가 자매 결연을 맺은 지 3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두 도시는 지난달 31일 기념 행사를 갖고 민간단체 인사들의 상호 교류와 문화, 스포츠, 교육 분야의 교류 확대, 관광자원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한 뒤 새롭게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목포시와 중국 연운항시는 지난 1992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전남 목포는 근대 역사 자원과 항구 도시의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볼거리와 행사를 선보여 왔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에 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었는데 올해는 대규모 행사들이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물지개꾼을 형상화한 거대한 인형. 시민들과 함께 목포 원도심을 누비며 행진을 벌입니다. 거리 곳곳에선 마당극과 인형극, 마임에서 서커스까지 그야말로 난장이 펼쳐집니다. 22년의 명맥을 잇는 순수 민간예술축제 세계마당 페스티벌 현장의 모습입니다. 올해는 목포 원도심 수문로 일대에서 2일부터 사흘 동안 행사가 진행됩니다. 흥겨운 마당놀이를 시작으로 목포의 가을은 다채로운 문화행사들로 채워집니다.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목포 갓바위 일원에선 대중음악을 주제로 한 뮤직플레이가 열립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음악축제에선 노래와 댄스 경연이 펼쳐지고 1억 원 규모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근대 역사 자원을 활용한 문화재 야행도 목포의 가을밤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23일부터 25일 사이 원도심 일대에선 근대 건축물을 배경으로 한 각종 문화공연이 마련돼 시간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에 규모를 축소했던 목포 항구축제도 다음 달 중순에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지난해 온라인 축제의 성공 가능성을 엿본 만큼 올해는 생선, 경매 등 대면 행사가 부활하고 비대면 행사도 함께 치러집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 우리 목포에서는 뮤직플레이, 항구축제 등 축제와 각종 문화행사들이 많이 개최됩니다. 시민 여러분과 관광객 여러분께서 가족과 함께 목포에 오셔서 많은 즐거운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선 전국무용제가, 북항 노을공원에선 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지게 됩니다. 세계마당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손님맞이를 시작한 목포. 코로나19로 취소됐던 각종 행사가 잇따라 재개되면서 한동안 썰렁했던 목포의 가을이 다시 풍성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의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천여 명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전남은 순천 582명, 여수 441명, 목포 356명, 무안 159명 등 지난달 30일 하루 동안 3,04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남에서는 순천과 화순 등 주로 요양 관련 시설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기존 확진자 가운데 7명이 숨졌고 위중증 환자는 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도가 국산 1호 코로나19 예방 백신인 스카이코비원 접종을 시작합니다. 스카이코비원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개발한 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을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제조했습니다. 정부는 61만 회분을 승인했으며 18세 이상 미접종자 기초접종에 활용됩니다. 전남도는 순천제일병원과 목포 보금내과의원, 해남종합병원 등 56곳을 접종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여순 사건 사실조사원이 순천 지역 마을 107곳을 돌며 유족들에게 신고 접수를 독려한 결과 지난달에만 17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한 달 동안 찾아가는 여순 사건 신고 접수를 추진한 결과 7월보다 3배 증가한 17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까지 읍면 지역에 찾아가는 신고 접수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가 오는 14일까지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대상은 전남과 광주 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으로 광양에서 7박 8일 동안 머물면서 여행하게 됩니다. 광양시는 여행 작가나 유튜버, 파워 블로거 등을 우대 선정할 예정이며 최대 7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